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검색하다가 되게 유명한 맛집을 발견하게 돼서 평소에도 여기가 사람이 되게 많다고 하는데 지금 2시 33분이라서 그렇게 사람은 많지는 않고요. 오랜만에 주스 예전에 2년 전에 제가 종종 마셨던 건데 아보카도 주스죠. 생과일 주스 느낌이 확 난다. Maybe you try this. 네. The cute. 케이크 주셨는데? Pumpkin cake. 펌킨 케이크. Yes. 제가 주문한 건 아닌데 되게 예뻐 보이는 디저트를 주셨습니다. 안 먹고 나서 디저트로 먹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따끈하게 한 입 먹어봐야죠. 와 이거 장난 아닌데? 이거 진짜 부드러운데 이게 그 찹쌀떡하고 푸딩의 중간 정도예요. 약간의 질감은 있는데 진짜 부드러워요. 입에 들어가니까 다 녹아 그냥. 이제 제가 주문한 메인 음식의 차례입니다. 이건 제가 주문한 파켓, 그러니까 세트 메뉴 6번 나시 쿠미 히땀이라는 건데요. 아야르 바카르도 하나 주문을 했는데 저는 이제 파하 가리 쪽으로 주문을 했고요. 나시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밥이고 쿠미가 오징어, 히땀이 검다라는 건데 오징어 먹물밥이라고 할 수 있을라나? 이게 수라바야랑 마두라 지역의 전통 음식 중 하나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나시 고랭 튀김으로 시켰고요. 요게 아마 비훈이라는 쌀국수 같고 이게 텔로 발라도라고 이게 가지인 것 같은데 발라도는 뭔지 제가 검색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조린 타고랑 템페 나왔고 이 랄라판이라는 게 아마 채소 반찬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오징어 먹물이라더니 이게 채소가 아니라 먹물로 양념된 오징어구나. 왠지 느낌상 섞어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일단 반은 그냥 먹고 반은 섞어 먹는 걸로 일단 반으로 가르자. 참고로 오징어 먹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이색적인 음식을 또 먹어봐야죠. 여기까지 왔는데 되게 향기로워. 우리가 추어탕 먹을 때 먹는 마치 산초가루가 들어간 것 같은 맛이에요. 맛있다. 비빔이라는 것도 간장으로 살짝 양념이 되는 것 같은데 약간 우리나라 잡채 먹는 느낌? 가지고 하나 먹어봤는데 부드럽기도 하지만 양념이 진짜 맛있다. 고기는 튀긴 거인데 되게 부드러워 보여요. 촉촉하다. 너무 맛있다 이거. 여기 모임이나 행사로 20-30명 단위로도 많이 온다던데 얼마나 맛집이네. 메인 메뉴로 닭 한 마리 시킬 수도 있긴 한데 저는 혼자 왔으니까 한 조각 더 맛을 보려고 이제 요거는 구이를 시켰고요. 특이하게 다리랑 가슴살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더라고요. 양념을 발라서 구웠는데 맛있다. 양념이 달콤해요. 바카르나 고랭 둘 다 드셔봐야 될 정도인데 정말 슬프게도 굳이 하나만씩 먹어야 된다. 그러면 눈물을 머금고 바카르를 선택하겠습니다. 수라바야에 한국 분들이 꽤 계시다는 걸 저 어제 처음 알았어요. 여기 정도면 주재원 분이든 아니면 여행 오신 분이든 오실만 합니다. 추천해요. 다 먹고 96,000루피아 나왔습니다. 한 8-9,000원 정도 가격인데 아무래도 레스토랑이니까 서민식당 와롱보다는 좀 가격대가 있지만 깔끔하고 시원하고 한국 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만한 요소들을 다 갖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음식이 진짜 맛있고요. 그리고 이제 밥도 먹었으니까 운동 삼아서 좀 걸어가 보려고 하는데 여기 수라바야가 2년 전에 왔을 때도 그렇지만 진짜 덥습니다. 자카르타보다 더 더운 것 같아요. 이건 위험하다. 이거 좀 살벌한데? 좀 흔들린다. 이건 안전을 위해서 이쪽으로 가자. 대로 옆으로 이런 골목도 있구나. 여기도 이렇게 식당도 있고. 수라바야도 도로 구조가 부산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길도 막 곳곳으로 갈라졌다 합치고 고가도로 나타나고 이번엔 이렇게 다리를 건너는 모양이다. 저 오른쪽에 저게 강인가 봐요. 일요일인데 수라바야에서 뭘 할까 고민하다가 잠수함을 탈 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검색해 보니까 입구에 매표소가 있는데 15,000루피아는 인도네시아 내국인이고 외국인은 25,000루피아. 인터내셔널 원 카드도 되는 모양이네. 이렇게 입장 티켓을 받았습니다. 지금 요거를 팔에다가 감아야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오른쪽으로 싹 잠수함이 나타나거든요. 이거는 한 몇 톤쯤 될까? 이게 은근히 길어가지고 지금 한 번에
한 화면에 안 담기긴 한데, 자 저기 마수기 보이죠? 저기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이 잠수함이 소련제 잠수함이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용이 되었던 거기도 하고요. 자, 음식물 반입 안 돼요. 흡연 안 돼요. 어우 시원하다. 에어컨. 이야, 이거 어뢰 발사관이구나. 그러니까 여기다가 어뢰를 딱 넣고 이걸 딱 잠그고, 그럼 이제 어뢰가 빵 이렇게 발사되는 거지. 발사관이 4개. 이게 어뢰인가? 어뢰 실물을 본 적이 없어서. 야, 어뢰가 되게 길쭉하게 생겼구나. 아, 신기하다. 잠수함 내부는 이제 좁고 협소하다. 당연히 잠수함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아주 좁진 않아요. 그냥 뭐 사람들 다니고 구경하기에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 크기? This is for officer. 이제 그 장교들이 이제 머무는 건가 보다. 안내가 재밌습니다. 여기서 자지 말라고. 역시 내부에 들어오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좀 있네요. 아마도 이게 꼬만단이라는 거 보니까 함장실이 아닐까 싶은데, 와, 좁긴 좁다. 침대 이렇게 있고, 뭐 책상, 이게 뭐 사물함. 와, 이건 거의 고시원 수준인데? 딱 들어오면 진짜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앉아서 일하다가 옆에 이렇게 누워서 자고 옷장 입고, 이런 잠수함 타고 복무하기 쉽지 않겠다. 지금 이걸 지나가야 되는 거야? 아이고, 몸이 1차 실패. 맞지? 아이씨, 자, 이걸 잡고 이렇게 지나가야 되겠다. 아니, 내가 그렇게 키가 큰 사람이 아닌데 190 되는 사람은 어떻게 지나가라고. 이거 잠수함 내부가 이렇게 생겼네요. 옛날 TV, 오만 이런 뭐 계기판들, 글루비노메 조종에서 볼 수 있는 거. Can you see anything? No, there's not much. No. 야, 진짜 뭐 하는 건지 진짜 뭐가 많다. 이거 뭐 기능 다 외우려면 복잡하겠어. 지금 이제 다들 못 가고 막혀 있는 거 보니까 지나가기가 쉽지 않은가 봐. 이건 타겟 포인트까지의 어뢰 거리를 계산하는 기계네요. 일반 선박에는 레이더가 있다 그러면 잠수함의 대표적인 이제 소나잖아요. 좀 우연히 찾았습니다. 여기가 소나룸이에요. 여기서 가면 소나 핑 발사하는 그런 건가 보다. 아, 여기 화장실 뭐 그냥 세면대만 있고. 그럼 다른 건 어디서 해? 와, 이거 또 고난이도인데 이거 은근히. 아, 일단 이렇게. 아이고 아파. 여기가 다이닝룸. 와, 식당. 잠수함이 커 보여도 기기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 이렇게 사람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아, 이거 점점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이제는 저거 어떻게 지나가지? 이건 생각보다 쉽네. 이건 비상 해치구나. 일로 이렇게. 야, 뭐야 이거? 켈로아르가? 뭔데 끝이가? 그냥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관광용 잠수함이 아닌 이상은 전투용 잠수함을 구경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옛날 거라지만 볼 수 있다는 기회 자체가 정말 재밌습니다. 아까 저 잠수함 박물관 오면서 강이 있었잖아요. 저기가 이제 칼리마스라는 강입니다. 수라바야를 가로지르는 강이고, 저 강에 되게 재밌는 게 있는 걸 제가 발견을 했는데, 걸어가려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1.4km 20분 정도 거리 그랩을 타고 가려고 하니까 그랩이 지금 어느 목적지가 안 나와가지고 하는 수 없이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는데도 눈 진짜 부시다. 햇살 장난 아니야. 여기는 뭐 하는데 이렇게 사람이 많지? 이게 뭐 뭔지는 모르겠는데 행사하나 봐요. 저기 전통극장이고 사람들도 있고. 전통 의용 같은 건가 봐요. 안쪽에는 음식 파는 가판들도 많고 뭐 옷 파는 데도 있고. 여기 베이비몬스터가 인기가 되게 많나 봐. 아, 저 알룬알룬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가 수라바야 광장이구나. 이번에 여행하다가 알게 된 게, 인도네시아 오니까 도시마다 이제 광장이 있더라고요. 저 알룬알룬이라는 게. 지금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데 여기 횡단보도 신호등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차 신호등이 있어가지고 저거 빨간불로 바뀌면 건너려고 지금 보고 있는데, 한 지금 5분 기다렸는데 지금 불이 안 바뀌어요. 그리고 차 오토바이 계속 옵니다. 아, 이거 수라바야에서 길 건너기 난이도 엄청 어렵던데. 잠깐만, 이게 버튼이 있는데. 바뀐다. 아니,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었단 말이야. 강이 나타났습니다. 좋네요. 그늘 있는 조용한 거리. 뭐야 이거? 구글 지도상에서 직진하라고 나와 있는데. excuse me. 그 블락? no?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에이씨, 결국 이렇게 또
또 돌아가야 되는 거구나. 여기가 입구인 거구나. 평소에 사람도 많고 대기줄도 길다고 봤거든요, 리뷰에서. 오늘 특히 일요일이라서 좀 사람이 많지 않을까 걱정은 되는데, 이제 현지인 분들은 온라인으로 티켓을 미리 예매해서 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런 현지 사이트를 저 같은 사람이 알 수가 어려우니까 그냥 이제 현장에서 표 구매해서 이제 타려고 하거든요. 저게 루트인가 보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데가 저 유아히어, 저 노란색 저기가 됐고요. 제가 아까 다녀왔었던 잠수함 박물관도 있고, 이 뒤쪽으로 가면 매표소. 조금 복잡한 구조 같은데, 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내고 또 얘기를 하면 이제 안에서 이제 티켓을 줍니다. 이런 걸로 다른 사람들 보니까 주로 온라인으로 뭐 예약을 하고 대부분 그러나 봐요. 저처럼 현장에서 이렇게 결제하고 하는 뭐 외국인들이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밑에 이제 배가 있는데 보통 한 척에다가 한 10명 정도가 탈 수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아이고. Where are you from? 코리아. Korea. Oh, can you speak Indonesian? 중간쯤 탈까? Do you speak Korean? No, just I'm watching a drama, so I can speak Korean a little bit. How can you recognize me? I'm Korean because no, my No, because you speak Korean. 잠시 얘기하는 동안에 이제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가는구나. 제가 이게 탄 게 여기가 칼리마스강 보트 라이드라고 이제 구글 지도에서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여기가 이제 수라바야 시를 지나는 이제 칼리마스강에서 이렇게 보트를 타고 유람할 수 있는 건데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흔들림도 없고요, 사실상.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 말로는 밤에 보면 야경이 그렇게 예쁘대요. 그래서 주로 밤에 많이 타러 오신다고 구글 지도에서도 밤 시간대에 이용률이 높은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고프로는 또 밤에는 또 촬영이 힘드니까 저는 이제 좀 해가 남아 있을 때, 그리고 여기는 이제 또 낮 12시부터 2시까지는 해가 하늘 위에서 저기 엄청 덥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늦은 오후 시간이나 제일 좋은 건 밤 시간대가 좋다고 합니다. 맞은편에서 이제 보트가 오는군요. 배가 지나가다 보니까 약간 파도 비슷한 게 생겨서 약간 움직이는 맛은 있는데 뭐 크게 흔들림은 없어요. 사실 이런 게 다 등인가 보다. 밤에 예쁘겠어. 가다 보면 저렇게 이제 강변도 다 보이게 되고, 뭐 어디서 이렇게 신나나 했더니 저기서 누가 연주하고 있네. 야, 이거 뭔가 잘 어울린다. 저 아까 갔던 잠수함 박물관이잖아. 여기서 유턴을 하네. 지금 이제 배가 작다 보니까 사실 강물하고 되게 가까이 있는 셈인데 악취가 나거나 물냄새 그런 건 없습니다. 물이 그렇게 안 들어온가 봐요. 지금이 4시 51분인데 뭐 밤에 오기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해지기 전 늦은 오후에 오셔도 딱 좋을 것 같아요. 덥지도 않고 시원해요. 여기가 아까 우리 출발했던 곳인데 일요일에 사람이 엄청 많을 줄 알았는데 대기 없이 그냥 탄 거 보면 오늘 진짜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렇게 남쪽으로 갔다가 아까 우리 제가 왔던 잠수함까지 보고 이렇게 다 마치는 입장이네요. 뭐 어느 정도의 흔들림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미에 예민하신 분들은 또 어떨까 걱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이들도 이렇게 탈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천천히 그리고 안전하게 운행을 하고, 그리고 강도 뭐 악취도 없고 주변에 풍경도 좋고, 아까 저런 현대식 건물이 있는가 하면 저런 옛날 좀 네덜란드풍의 저런 고풍스러운 건물들도 볼 수 있죠. 만 루피아,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850원 정도의 가격이니까 이거는 뭐 사실상 상업적인 어떤 그런 거라기보다는 땡큐. 오히려 수라바야 시 정부에서 신경을 써서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재밌었어요. 근데 시간도 있을 때 그냥 바람 쐰다 느낌으로 성인들도 그냥 즐겁게 그냥 구경하기 딱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면서 보니까 좀 구름다리 같은 게 있네. 뭐 하는지 한번 가보죠 그러면. 마침 여기는 공원처럼 조성이 돼 있네. 어머, 이런 원형 무대 같은 것도 있고. 이 원형 무대 옆으로가 저 아까 봤던 그 구름다리 같은 건데 못 가게 철문이 잠겨 있습니다. 글쎄요, 아까 저쪽에도 저 강변길도 철문이 잠겨 있고, 뭐 평소에 못 다니게 하는 건지 아니면 주말에만 막아놓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아쉽네요. 오늘 낮에 마지막 여행으로 모뉴멘트 투구 팔라완에 왔습니다.
여기가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오픈한다고 구글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미 일요일에다가 지금 5시 23분이라서 입장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입구에서 뭐 못하고 있으니까 그냥 앉아 계시는 시인분들이 들어가도 된다고. 지금 정면에 보이는 게 이제 그 투구 팔라완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수라바야에 처음 왔을 때 구독자 셀라를 만났었잖아요. 그때 셀라가 저한테 해줬던 얘기가 수라바야는 영웅의 도시다. 그래서 영웅의 도시가 어떤 건지 잘 몰라서 제가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그랬다가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제2차 세계대전이 1945년 8월 15일에 이제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종료가 됩니다. 이틀 뒤인 8월 17일에 인도네시아도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근데 네덜란드는 계속 식민지로 이 인도네시아를 갖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가 영국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2차 대전 승전국이자 막강한 군사력을 지닌 영국이 네덜란드를 지원해서 이제 인도네시아에 군대를 진주하게 되죠. 그래서 한동안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한 2달 정도 영국군과 인도네시아 독립군이 서로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1945년 10월 그 영국군의 사령관이 암살당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전쟁이 벌어진 거죠. 엉뚱하게도 식민지로 하려고 했던 건 네덜란드였는데 인도네시아 독립군과 영국군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뭐 최신식 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또 2차 대전 승전국인 영국이 군사적으로 상당히 우위였죠. 근데 인도네시아 독립군이 끝까지 항전을 했고 특히 여기 수라바야가 항쟁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굴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라. 그 메시지에 인도네시아 청년들이 이제 부응을 해서 진짜 변변한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영국군과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 달 정도간 엄청 큰 전투가 벌어지고 특히 11월 10일 진짜 결정적인 엄청 격전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그때 이제 많은 희생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수라바야에서 영국군에 맞서서 한 달 동안 끝까지 항전한 끝에 안타깝게도 결국은 이제 영국군에게 수라바야가 점령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게 기폭제가 돼서 수라바야에서 그 항쟁의 힘으로 인도네시아는 결국 독립을 쟁취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희생된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서 영웅의 도시라는 칭호가 붙여졌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본 건 인도네시아의 역사지만 이건 사실 지금 많은 나라 같이 겪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상대가 정말 막강해 보일 수도 있고 세상에 답이 없어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얼마나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또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 결국은 그게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혼자 수라바야 시내 여행 마지막에서 인도네시아가 독립할 수 있도록 싸워줬던 이 수라바야의 영웅들을 기리는 이 기념탑 앞에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하고 갑니다.